어떤 생각이 제국 전체를 위협할 만큼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철학 사상이 어떻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생각으로 변해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명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학은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미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 교과서 같았죠. 여기 명나라 학자 설선의 말을 보세요. 진리는 이미 다 밝혀졌으니 그냥 실천이나 해. 딱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꽉 막힌 정통 사상에서 출발해서 한 사람의 혁명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분열하고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해서 마침내 위험하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당시 지식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그 거대한 사상의 과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 그러니까 국가 공인 이데올로기는 바로 주자학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진리 혹은 그들이 말하는 이라는 건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야. 저기 바깥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면 평생 동안 바깥 세상을 죽어라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학문적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견고한 시스템에 엄청난 균열을 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양명.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왕양명도 처음에는 주자학의 완전한 신봉자였어요. 가르침을 따르려고 정말 애를 썼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대나무의 이치를 깨닫겠다며 7일 밤낮으로 대나무만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하지만 그의 진짜 깨달음은 모든 걸 잃고 멀리 유배를 떠났을 때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문득 깨달은 거죠. 잠깐만, 내가 계속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구나. 성인이 되는 길은 이미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바로 그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기존의 주자학이 진리는 저 바깥 자연에 있다. 성증리고 했다면 왕양명은 아니, 내 마음이 곧 진리다. 심증리라고 선언한 겁니다. 또 예전에는 먼저 알고 나중에 행동하라. 선지후행거 했지만 왕양명은 아임과 행동은 하나다. 지행합일이라고 말했죠. 진리를 찾는 여정이 외부를 향한 공부에서 내면을 향한 탐구로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생각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엄청나고 급진적인 결론입니다. 거리의 모든 사람이 성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에 이를 가능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면 특별한 학자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 그 누구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혁명적인 생각은 당연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그렇죠? 결국 왕양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면서 학파가 쪼개지게 됩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왕양명이 자기 철학을 요약한 이 네 문장의 가르침, 사구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였죠. 마음의 본래 상태, 그 자체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려는 노력에 집중할 거냐, 이걸 두고 해석이 완전히 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우파는 좀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들은 노력을 통한 수양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야 한다고 봤죠. 하지만 좌파, 이들이 바로 급진파였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문장에 꽂혔어요. 마음은 본래 선악을 넘어선 완벽한 상태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좌파, 그중에서도 특히 태주학파라고 불리는 그룹이 이 급진적인 생각들을 들고 학자의 서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이 사상을 가져갔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학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고한 학자가 아니었어요. 왕간이라는 이름의 전직 소금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배경 덕분이었을까요? 태주학파의 철학은 굉장히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는 길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평범한 백성들의 일상생활 그 자체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자기 역량 강화였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농부, 장인, 상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기존 유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욕망 억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 안산농이란 사람의 말을 보세요. 재물이나 성욕을 좋아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우주의 원리 같은 거라고. 어떻게 막아?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었죠. 이제 이 철학은 급진적인 걸 넘어서 체제 전복적인 사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 흐름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인물이 바로 화시문입니다. 화시문은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 구조를 직접 공격했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산업공상, 이 신분 질서에서 상인은 가장 밑바닥이었잖아요. 화시문은 당시 부상하던 상인 계급의 현실을 보면서 이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인의 지위를 농민과 장인 위로 올려놓죠. 왜냐고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긍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유교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 바로 가족을 공격합니다. 위계적인 가족 관계보다 내가 직접 선택한 평등한 관계, 즉 친구 사이의 유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건 뭐 시스템의 뿌리를 흔드는 이야기였죠. 자, 이쯤 되니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더 이상 철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비평가의 말처럼 이 떠돌이 강사들이 마치 과거의 황건적의 난처럼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본 거죠. 이건 체제 전복 시도다. 이렇게요. 위협을 느낀 국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늘 그렇듯 강력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공개 강연을 금지하고 하시문에게는 체포명령을 내렸죠. 그럼 하시문의 공식적인 죄명이 뭐였을까요? 살인? 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명교의 죄인, 즉 기존 질서를 거스른 죄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간수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생각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람처럼 쉽게 죽일 수 없죠. 그 불꽃은 이타고 같은 사상가에게 이어져 그야말로 폭발적인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타고의 유명한 말이 있죠.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바로 인륜의 궁극적인 원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고의 진리는 고상한 경전이나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양명에서 시작된 마음의 혁명이 다다른 최종적인 폭탄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의 생각은 그 창시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살아 움직이며 진화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진리는 내 안에 있다는 이 단순한 개념이 모든 외부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국가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궁극적인 진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외부의 권위는 진정 왜 필요한 걸까요? 개인의 내면을 깨우는 생각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번 병 밖으로 나온 진인은 그 누구도 최종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